제가 구독자 2,000명 된 기념으로 커뮤니티에 Q&A를 받는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사실 Q&A 한다고 글 올리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질문이 많이 안 달릴까봐.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혹시 질문 너무 안 달리면은 질문 좀 달아달라고 뭐 그런 말도 했었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셔서 이렇게 Q&A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피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약대를 왔고, 그리고 메가인디에서 이런저런 인터뷰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피트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강 독학했던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생생하게 얘기해주시고 거기서 공감이나 위로를 얻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인강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인강을 들었고 피트도 인강으로 일단 시작해야겠다 해서 프리패스로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바탕 과목을 3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투랑 지구과학 1을 주력으로 하고, 제가 원래 화학을 진짜 싫어하고 물리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화포, 물포에다가 그냥 이과긴 한데 이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생투랑 지구과학 1은 사실 그냥 거의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목만 했어서. 근데 피트는 아시다시피 화학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제 일반 화학이 약간 수능으로 치면 수학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저는 진짜 거의 문과 수준의 노베이스였어요. 고등학교 때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거의 싫어하는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피트를 결심하고 무조건 약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게 제가 넘어야 할 큰 산인 거예요. 이거를 넘지 못하면 지금 내 상황을 깰 수 없다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싫어하는 공부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했었고, 제가 아무리 인강이 맞다고 해도 혼자서 독서실에서 7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진짜 저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인데, 제가 독서실에서 생활했던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원래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아침에 가면서 고범이 김밥 가져가지고 기본 김밥 한 줄 싸달라고 해가지고 점심때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제가 생물 박선우 쌤 들었었는데 박선우 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 시간 복습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간략하게 한 몇 분 안으로.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물리 요약 노트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진짜 10분 안에 먹되, 그 10분을 항상 공부를 꼭 했어요. 그냥 항상 공부를 꼭 하면서 호다닥 먹고 이제 바로 양치질하고 바로 다시 앉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항상 15분 이내로 썼어요. 이내로 쓰고 그리고 바로 앉아서 다시 오후 내내 공부하고, 제가 독서실에 한 번 앉으면 한 4시간 이렇게 안 일어나고 이랬거든요. 4시간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오후 내내 진짜 열심히 하고 대신 저녁을 조금 저한테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시간 동안 밥 먹기. 그러니까 그 이번에는 나가서 먹는데 저녁에는 그 독서실 근처에 뭐 분식집이나 거기 가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뭐 그때는 이제 예능 같은 거 클립 영상 보거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 클립 영상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30-40분 동안 천천히 먹고 그 다음 남은 20분은 뭐 주시 같은 데 가가지고 후식 사들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에 조금 스트레스 푸는 시간으로 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남은 저녁 공부 시간을 더 알차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금처럼 힘든 일은,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힘든 시기는 진짜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이거보다 더 힘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순간을 기억하자. 이렇게 진짜 피터즈 공부했던 순간을 기억하자고 저 스스로 막 계속 다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월별 일정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피트 공부할 때 썼던 플래너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짠! 이게 제가 실제로 피트 재수할 때 썼던 플래너인데요. 인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커리큘럼을 약간 학원에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딱 이거,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그 다음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데 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거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강이 되게 좋았는데 보면은 대략적으로
4월 중순까지는 이론을 끝내는 걸로 했어요. 그때 동시에 기출을 웬만하면 보는 쪽으로, 왜냐면 재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4월, 5월 이때는 뭐 기출 변형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시 때 생물을 되게 잘 쳤었어요. 그래서 생물은 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유기가 완전 엉망이었으니까 유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됐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물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 변형까지만 했거든요. 기출 변형까지만 했고 생물도 파이널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약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강 독학하시는 분들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상태고 이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하고 이런 걸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 박선우 쌤이 하셨던 말 중에 진짜 그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설정해놓고 이렇게 새겼던 말이 있는데, 바로 공부법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각자 맞는 공부법이 있는 거고, 그 공부법이 옳았다는 거는 합격으로 증명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특정 커리큘럼을 뭐 빼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커리큘럼을 다 타는 거, 그러니까 풀커리라고 하죠. 풀커리를 다 타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사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정답이었던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던데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그 공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그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진짜 불안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부법에 대한 고민 말고도 너무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제 공부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까지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부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격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할 때 책상에 붙여놨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적힌 게 첫 번째가 욕심에 걸맞는 노력을 하자. 상위 1%의 노력하기. 뭐 표점 280 목표 해놨는데 280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던 부산대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에 걸맞는 노력, 상위 1%의 노력, 이거는 이제 화학 김준쌤이 하셨던 말씀인데 1%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그 중에서도 몇 명이 실제로 1% 안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여기 적힌 것 중에서 이제 99도씨에서 1도씨를 더 올려 더 끓는다. 이걸 전 진짜 명심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밤에 이제 한 10시쯤 되면 진짜 집에 가고 싶거든요. 독서실에서 막 한두 명씩 막 떠나가고 그러면은 진짜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그냥 야식 먹으면서 좀 쉴까? 이런 유혹이 안 들 수가 없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99도씨인 거예요. 이제 99도씨인 상황에서 1도만 더 올리면 물이 끓잖아요. 집에 가고 싶을 때 좀만 더 해야지, 오늘 하기로 한 것까지는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날들이 쌓여서 진짜 합격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날은 특히 막 물리 너무 많이 풀고 화학 많이 풀고 이런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집에 너무 가고 싶다 이렇게 해도 그냥 이제 좀만 더 하자 하다 보니까 막 12시, 1시까지 공부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조급해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나를 믿고 가기. 본고사만 잘 치면 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지금 벌써 누구는 단풀 푼다는데 뭐 파이는 풀다는데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건 본고사잖아요. 지금은 모의고사가 어떻든 간에 본고사만 잘 치면 되니까 이제 본고사를 잘 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진짜 저 공부하는 내내 독서실 책상에 붙여놨던 건데, 첫 번째가 부산대약대 16학번 최초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성대약대 전액 장학생인데 이제 실제로 제가 시험 쳤을 때는 경북대 약대를 썼거든요. 경북대 약대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막 메가 MD 300% 환급, 피단기 300% 환급, 단기 템락 100% 환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3월에 환급 진짜 많이 받았었고요.
진짜 목표 책상 옆에 붙여놓으시고 그 학교 약대생이 된 걸 상상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언니 저는 부약 과잠,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과잠 입고 다니는 상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입생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산대학교 가면은 합창 동아리 해야지, 그리고 가면은 과잠 입고 다녀야지, 이렇게 혼자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질문을 보면 그리고 하루 일정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되게 올빼미예요. 지금 학교 다닐 때도 맨날 2, 3시 이때 자거든요. 피터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 3시에 잠이 들고 한 8, 9시? 아침 8, 9시 사이에 일어나고 독서실에 도착하면 보통 9시 반에서 40분 그 정도 됐었고, 그리고 공부를 딱 진짜 각 잡고 시작했을 때가 오전 10시였어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한 12시에서 1시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한 12시 안 돼서 독서실을 나섰고요. 점점 이제 단풀 시즌 되고 할 때 이제 12시 무조건 넘겨서 갔고, 그리고 파이널 할 쯤, 그러니까 한 7, 8월 이쯤에는 항상 1시쯤에 갔어요. 1시쯤에 집에 가는 식으로 점점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강 독학 할 때 추천 강사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들었던 쌤들이 너무 좋았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화학 같은 경우는 김준쌤이 문제도 진짜 좋으시고, 화학은 특히 쌤들마다 이제 논리도 조금씩 약간 차이 있고 풀이 방식이 진짜 다르잖아요. 되게 센스 있게 잘 푸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잘 맞았고, 유기 같은 경우는 제가 초시 때 면접 스터디 하면서 알게 된 친한 오빠가, 지금도 친한데 지금 경성대학교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최진규 쌤 듣고 유기를 잘 쳤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진짜 깔끔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질의응답도 되게 성의껏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좋아서 이제 최진규 쌤 들었었는데, 원래 제가 유기 때문에 초시 때 못 갔잖아요. 근데 정말 재수할 때는 유기 공부 너무 재밌게 했어요. 거의 최애 과목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최진규 쌤이 되게 저는 좋았고, 그 다음에 물리는 이제 신기원 쌤, 재밌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되게 개그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제 수험 생활에 약간 활력소 같은 느낌이 되었었고, 그리고 신기원 쌤도 그 신기원 쌤만의 풀이 논리가 있는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는 박선우 쌤 때문에 피단기 프리패스도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유물은 이제 전부 메가MD에 들었는데 박선우 쌤 듣고 싶어서 단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좋았어요. 특히 컨텐츠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비용 같은 경우는 기숙학원 다녔을 때는 좀 많이 들었어요. 기숙학원이 월에 몇백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인강 독학할 때는 보통 프리패스가 한 150만 원 근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그냥 식비 정도? 식비랑 이것저것 생활비? 그 정도 그냥 평범하게 드는 정도였고요. 근데 요새 이제 프리패스가 합격하고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100%나 300% 이렇게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그때 환급 받고 거의 세금 다 떼고 한 8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대박이라면서 피테크 이러면서 장난으로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래서 프리패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급 조건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충족하게끔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제가 한 3월까지는 이제 헬스장에 가서 그 자전거 있잖아요. 사이클 뛰면서, 그때도 공부를 했어요 사실. 사이클 뛰면서 최진규 쌤 매핑 강의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운동했는데, 한 3월 넘어가니까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실에 앉아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단으로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베이터 타고 그랬는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무조건 계단으로 다니고 건강관리를 좀 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어보신 게 이제 플래너로 계획 짜는 법인데, 그리고 잘 지키기 위한 팁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플래너를 저는 크게 월별 일정을 먼저 짰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이론을 끝내고, 그 다음 몇 월부터 몇 월은 기출을 끝내고 단풀을 끝내고 파이널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별 계획을 짰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물은 뭐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다 들어야 되고 화학도 몇 강부터 몇 강까지 다 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짠 다음에 그걸 이제 하루하루에 배분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요일 저녁마다 했거든요. 이런 일을 이렇게 배분하고 그 월요일부터 딱 시작하고 잘 지키기 위한 팁이라고 하면 저는 그 집에 와서 오늘 한 것 안 한 것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게 뭐 자기 반성의 시간? 뭐 이런 걸 가졌어요. 오늘 한 거는 파란색으로 긋는데 오늘 미처 못한 거는 빨간색으로 그으면서 뭘 못했는지 확실하게 했고요. 그냥 막연히 공부한 게 아니라 그날 할당량은 꼭 적어놓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스탑워치를 쟀어요. 스탑워치를 재서 일단 순 공부 시간을 많이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스탑워치를 잴 때 저는 엄청 철저하게 쟀거든요. 이제 진짜 공부 안 하고 뭐 딴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좀 수정하거나 뭐 이런 시간은 다 빼고 진짜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 저는 참고로 인강 시간 포함해서 쟀고요. 평일에는 이제 무조건 10시간 이상 되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는 오전을 쉬었거든요. 그 전날 밤에 알람 안 해놓고 자는 거. 그럼 보통 한 10시, 11시 이때 일어나져서 점심 먹고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식으로 주말을 보냈는데 그래서 주말은 뭐 8시간 이상 꼭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스탑워치 재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집착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탑워치라는 게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종일 12시, 뭐 12시간째까지 독서실에 있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딴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러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양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스탑워치로 다 막 재면은 실제로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재고 그 이번 주에 총 공부 시간 같은 거를 일요일 밤에 이렇게 다시 계획 짜면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는 뭐 70시간 뭐인 주도 있고 뭐 60시간대인 주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더 막 다음 주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지를 다졌던 것 같고요. 비슷한 내용들인데 스트레스 해소법, 슬럼프 극복법, 멘탈 관리법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제 학교 수기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막 맥도날드를 사가거나 아니면 연어초밥 사가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이제 야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아니면 제가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혼자 이제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한 2,000원치 이렇게 부르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그러니까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더 이상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잠깐 독서실에서 나가서 밑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사들고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저한테 피트 수험생활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게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아니면 코너 가서 노래 부르고 온다든지 뭐 산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뭐 자기한테 맞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스트레스 푸는 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아 놓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럼프 극복법. 이제 제가 슬럼프가 언제지? 한 6월쯤 그때 왔었거든요. 6월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고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오전 시간을 다 날린 거예요. 오전 시간에 계속 자고 한 점심쯤 독서실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고 그런 게 일주일 정도 지속되니까 이제 이 페이스대로 가면은 합격을 못한다.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이제 한 2-3시간씩 날리다 보면은 일주일 정도 쌓이면은 벌써 거의 20시간 되거든요. 2-3시간씩 날리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네이버 밴드 스터디에 들어갔어요. 강사님들 카페에서 보면은 같이 피트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출첵 인증 이런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독서실 도착했으면 독서실 도착했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시간 뜨는 어플이 해가지고 독서실 인증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도 오늘 했던 거 오늘 어떤 공부했는지 그거 이제 인증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이랑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슬럼프 극복하고 다시 원래 페이스를 되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탈 관리법이라고 하셨는데 멘탈 관리법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자기 최면을 많이 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간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진짜 막 눈물 줄줄 막 이렇게 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진짜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래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근데 머리로는 너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흐르는데 막 손은 막 유기인강 듣고 막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거나 하실 때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있는 과목 있잖아요. 자신 있는 과목이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유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예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풀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막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놓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푸시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페이스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법으로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초시 때 기숙학원을 다니면서 3박 4일 정도 그렇게 휴가 기간이 월마다 있었는데 이제 인강 독학할 때도 저는 저 스스로 이제 3월 초랑 5월 초에 그런 휴가 기간을 만들어줬어요. 그 휴가 기간 동안은 그냥 진짜 공부 전혀 안 했어요. 공부 전혀 안 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 같은 거 한꺼번에 인쇄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위한 시간으로 그렇게 썼고요. 피트 재수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놨었거든요. 자기 정비하고 스트레스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놨었기 때문에 3월 초와 5월 초에는 그 휴가 기간에 이제 부모님이랑 외식도 하고 진짜 편하게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휴가 기간 전후로 공부가 진짜 잘 되거든요. 좀 이따 휴가인데 오늘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 나보다 3일이나 공부 더 했는데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좀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을 다시 돌아봤을 때 아쉬웠던 점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드는 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제가 초시 때 잘 친 과목을 너무 방심한 거 이제 제가 초시 때 생물이 되게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좀 재수할 때는 생물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문제풀이를 특히 소홀히 했었거든요. 생물을 좀 더 신경 써서 겸손하게 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되게 보람차게 보내면 1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그런 기간이 쌓이게 되면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시 때와 재수 때 가장 차이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시 같은 경우는 좀만 힘들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가방 싸서 집에 가고 꾹 참고 공부한 날이 솔직히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할 때는 진짜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좀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막 좀만 더 해야지 1분만 더 해야지 하면서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한 사람 중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려면 최소한 열심히 한 사람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좀 알차게 보내셔서 꼭 합격하는 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